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킹덤 서버셀에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좀 가볍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벨업 쿠키런 킹덤 데이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PD님과 격주 회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저희 쿠키런 킹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쓰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발표자 소개 다시 하자면은 저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 스튜디오 킹덤 서버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TF 리드를 맡고 있고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회사 데이터 직군이 되면은 어떤 거를 경험할 수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많고 다양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입니다. 쿠키런 킹덤은 하루에 10테라가 넘는 데이터가 매번 이제 저장되고 ETL되고 있고요. 글로벌 누적 7,2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지금까지 쿠키런 킹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4주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매력이 있다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킹덤 같은 경우에는 수집형 RPG 그리고 SNG,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유저분들에게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시너지들이 나면서 이 게임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다양한 직군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규모 있는 게임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게임잘할 실무진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드리면서 같이 교류하면서 저도 게임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게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하냐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막힘없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계와 우리 게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임 이해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행해서 이어지는 데이터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면은 뭔가 잘 돌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갖추는데 무수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환경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데이터 환경을 잘 구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이 데이터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깅,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것도 일이고, 아까 가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DW, 대시보드 툴을 가지고 분석가분들이 마음껏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쿼리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각화도 여러 가지 피처들을 막 시각화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엑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적절한 툴, 그리고 이제 적절한 규모에 맞는 적절한 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거를 잘 구축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돈이 문제죠. 그렇지만 데브 시스터즈는 다행히도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랑 태블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툴들을 사용하면서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합류하셔서 같이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환경의 두 번째 현실인데요. 이제 많고 많은 데이터입니다. 막상 쓰지는 않는데 데이터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곧 비용이다. 이렇게 많이 데이터를 쌓아두면 돈이 매일매일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정책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라면 너무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것도 비용이 좀 번거로울 수 있다. 과감하게 작별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가 많다고 해서 다 활용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다 실적제를 하기보다는 뷰를 활용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적절한 방법,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여러 가지 대시보드 다 만들어 놓고서 정작 조회수는 안 나오신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가능한 만큼만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S3의 인텔리전스 스티어링이나 어떤 DB 스냅샷 저장 주기를 조정하면서 약간 이제 저장되는 비용을 감축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 테이블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좀 읽기 쓰기를 이제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키마들을 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대시보드에서도 메인과 애드옥 대시보드를 나눠서 이 대시보드는 정말 매일매일 유지 보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한 번만 쓰고 버릴 거예요. 라고 구분을 하는 등의 이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 환경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게임 이해도에서 역시 현실적인 문제도가 있습니다.
게임 이해도의 문제는 그게 맞는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된다는 건데요. 쿠키런 킹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게임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임이 내가 진짜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분석할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쿼리 실수해가지고 잘못 분석하기도 이제 예사일이고요. 그리고 분석할 때 나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분석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랑 또 이제 실제로 나오는 지표랑 별개로 기획 의도나 배경상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의도된 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요즘 이제 다 해줬잖아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렸지만은 정작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게임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서 읽기와 어떤 방향성 회의 같은 거를 잘 참석하면서 이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실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한다던가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른 직군들과 함께 의견 교류하면서 자문을 교환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실인데요. 통계도 잘 알고 코드도 잘 짜고 게임 잘 알린 데이터 분석가는 잘 없습니다. 분석가마다 이게 잘하는 영역이 다르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꽉 찬 육각형 인재는 귀하고 비싼데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되기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임덕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분석과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석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안 하는 분석가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환경이랑 게임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프롤로그에 불과한 것 같고요. 데이터 환경과 게임 이해도는 기본으로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보스인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는 게 잘 안 되면은 이게 데이터를 활용한 조직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랑 조직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약간 진인사 대척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문화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공유 감사합니다. 내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제 데이터 조직은 외부자이기가 되게 쉬운데요. 실제로 분석을 진행하면서 같이 기획도 하고 코드 짜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개발하고 실제로 이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이게 실제 개발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자의 시선에서 약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들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부자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것도 조직의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부서니까 이거 지적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조용히 넘기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관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게임 그런 게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게임이 그런 게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에 대한 관점이 일단 유저들도 이게 무슨 게임이 어떻게 재밌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른데 제작진들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요즘 트렌드라서 요즘 이런 게 흥했던데 이거 우리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우리 게임이랑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대답을 듣기가 쉬운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게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은 분석이랑 제안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한 선 아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랑 유저층,
구현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제 이런 분석가 제안을 잘 드리는 게 어떤 분석가의 소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신껏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얘기예요. 그 게임 만드는데 꼭 데이터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게임은 감각이 중요한 산업일 수도 있어요. 일단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우리도 돈을 벌고 뭐 많은 유저분들이 와서 즐겨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이 게임의 재미가 다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시작할 때 감으로 이거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꼭 봐야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획자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 게임에 나온 데이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슬픈 사실은 의사결정권자의 성향 차이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가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경험 축적과 지식 전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과 기획이 의도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빛을 발합니다. 이유를 알고 넘어가면은 다음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만의 제작 운영 노하우가 뭐냐, 이걸 알려면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다시 회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부분에 성공했고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야 그게 계속 쌓이면서 회사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 뭐 와나 이번에 풀어줄 건데 얼마나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패키지 더 싸게 팔 건데 얼마나 더 싸게 팔면은 얼마나 더 유저들이 많이 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데이터로 보면서 하는 거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쿠키런 킹덤은 뭐 처음부터 잘했냐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도 분명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약간 조금 올라오기 전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기한이 늦어져요. 분석 결과 늦어지면은 프로세스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미 다 개선해서 나갔는데 이미 그 다음에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무슨 쓸모가 있어 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표나 세그먼트를 막 난사한다고 하죠. 뭐 엄청 많이 이제 쪼개서 봤는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라는 이제 대답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방향성이 없었던 분석을 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했던 경험 중에 좋았던 경험이 게임 디자이너 분이 분석가로 커리어를 전환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소통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이거 기획 히스토리 좀 누가 알고 있나요? 하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 쪽에 이런 의견을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가서 얘기해볼게요. 약간 이런 게 됐던 거죠. 꼭 뭐 이렇게 전화를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허들을 낮추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을 때 좋은 결과들을 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조직에서 방향성을 좀 재정비하면서 신경 썼던 게 빌드 분석 리포트를 잘 쓰자 였습니다. 빌드 분석 리포트를 세 가지 키워드의 측면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허들을 낮춰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오마카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빠르게 줘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약간 빌드 분석 리포트들을 이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허들을 낮춘다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내용이 뭐 저희 같은 분석가나 엔지니어 분들은 좀 친숙할 수 있는데 통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논문보다는 약간 칼럼에 가까운 스타일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션에서 이제 이 빌드 분석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쉽게 누구나 이 게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어떻게 발전하고 있구나를 좀 알아갈 수 있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카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오마카세가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막 세그먼트 이것저것 줄 때는 뷔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지표를 가져다 주면은 뷔페처럼 하나씩 이제 필요한 걸 뽑아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마카세처럼 주인장이 막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아서
이제 기획서에 이렇게 반영해보세요라고 이제 말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콘텐츠의 어떤 분석 모범 사례 가이드를 이 빌드 분석 리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고요. 빠르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드 종료 후에 바로 갖다 줘야 빌드 종료하고 나면은 보고 있으면은 다음 빌드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다음 빌드 이거 콘텐츠 개선이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갖다 줘서 다음 기획 사이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뭐 지표를 막 확실하게 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매 빌드 조회수가 증가 중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드 분석에서 실제로 어떻게 게임 기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왕국 꾸미기 상품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보다 두 번째 상품이 나갔을 때 매출이 조금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생각했을 때 유저 경험 측면에서 데크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경험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니즈가 낮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유저 경험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줘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거는 세 번째 나갈 때에는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되어서 나가서 매출이 좀 개선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상품 외에도 이제 콘텐츠적으로도 콘텐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이번 콘텐츠가 첫 번째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뭐 유저분들이 약간 이번에 좀 무승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제로 몇 개월 뒤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가자 그래서 개선해서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리포트를 쓰는 것만이 저희 일은 아니죠. 데이터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데이터 요청도 세 가지 허들 낮추기, 오마카세, 그리고 빠르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청을 받을 때 이제 프로세스를 좀 강화해서 약간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편하게 요청하면서 이런 습관들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낮추고 언제나 대면이나 구두로 논의할 수 있게 조금 더 열어드렸고요. 그리고 오마카세 또 계속 말아드려야 되죠. 고객을 대하는 어떤 컨설팅 업체의 마인드로 이 데이터 요청이 꼭 구체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질문이 오더라도 직접 이제 가서 구체화하고 역제안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한번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빠르게 갖다 주는 거. 뭐 요청이 온다는 건 궁금하다는 거고 궁금하면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알려드리려고 간단한 요청 1시간 안에 뭐 자리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 요청 건수가 저희가 직접 세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 조직이 외부 조직으로 느껴지기가 쉬운 원인 중 하나가 실제 같이 개발을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 추출은 우리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드리면은 좀 더 조직 전체적으로 능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서버분들이 직접 이슈 대응을 하시는 이제 조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데이터를 더 비교적 더 잘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면서 뭐 약간 라이브 운영팀을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슈 대응 같은 게 약간 굳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면서 이제 도움이 드리고 있고요. 개발 사이클 때문에 기획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당장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사이클 맨날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펙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밀어놨지만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특히 이런 게 데이터를 쌓아서 그리고 코드로 조금 정리를 하면은 빨리빨리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뽑기 확률을 이제 약간 좀 더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고민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과거 데이터에서 실제로 유저분들이 뽑기 얼마나 진행했는지 확률 낮추면 얼마나 좀 줄어드는지 해볼까요? 라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드리면서 같이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동료 의식을 좀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자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참여와 지지가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킹덤 데이터라는 회의를 통해서 PD님과 이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하면서 PD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이 스펙을 넣으셨어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분석 주제들을 하나씩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드 분석 리포트를 마냥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부서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로 이제 주니어 분들은 직접 참여하시죠. 온라인으로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공개 회의로 우리 게임이 이번 빌드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위 의사결정권자만 설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쉽게 보고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 소매넣기라는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기획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이터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획서에다가 이런 장표 한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약간 소매넣기를 해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분석 리포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발 스펙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검수나 도움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분석이 절대 우리 분석은 틀리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약간 좀 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러 번 겹치면은 더 좋은 분석 리포트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검수나 도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각 부서에서 하나씩 키워 나가면서 이분들이 각 부서에 다시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보면은 되던데요 라고 이제 경험 전수를 하는 그런 스타 플레이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요약을 해보자면은 데이터 환경이랑 게임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데이터가 잘 활용되는 것은 데이터 문화가 잘 갖춰졌을 때부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키런 킹덤 데이터 TF가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4가지 방법은 하나, 이제 분석 리포트를 편한 접근성과 가독성, 기획서에 바로 가능한 내용으로 개발 사이클에 맞춰서 빨리빨리 전달해드리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데이터 요청을 낮은 허들로 가능하게 추상적인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구체화하고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라이브 이슈 대응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쿼리로 해결 가능한 업무들을 직접 찾아서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주기적으로 상위 의사결정권자들과 이제 미팅하고 분석 리포팅하고 데이터 직군 내 여러 구성원분들과 함께 의견 교환해 나가면서 리포팅하고 기획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게임 개발 운영 노하우도 우리 회사에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